4대 악재라. 이게 한꺼번에 터진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이라고 해서 전 세계 전체가 경제가 나쁘고 어려운데 미국만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심상치 않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4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질까 봐 더 두렵다. 다시 말해서 셧다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10월 1일이죠. 예. 지금 그런 사태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거 봐라. 여기에다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하는 거 많이 줄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에서 반대해서 결국은요 학자금 대출 못 줄여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상환 시작이 10월이에요. 자동차 노조는 지금 파업을 하고 있죠. 전미자동차 노조가 주 4일째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국제유가는 또요.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부터 시작을 해서요.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다 올라갑니다. 당장 말입니다. 지금은 90달러에서 9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연말까지 1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유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세요. 연방정부는 쓸 돈이 없고요. 소비를 해야 되는 주체 학생들은요 학자금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고, 코인 시장에서도 돈을 빼야 되고 주식 시장에서도 돈을 빼야 됩니다. 학자금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위기가 따라오는 거고요. 게다가 자동차가 셧다운이 되면, 파업이 하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이 쉽게 말하면 폭삭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는요 당장 말입니다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충격이요 국채금리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보세요, 국채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월 25일 오늘 기준입니다. 4.551%까지 올라갔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4.5%였거든요. 넘어서 버렸어요. 5개월 새에 37.8%가 올라갔고요. 채권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난 4월 6일에 3.303%입니다. 그런데 9월 25일에 4.551%입니다. 이것이 2022년 1월 3일에 1.637%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채금리 올라가겠죠.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죠. 또한 말입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4대 악재가 결국은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가 넘어섰고요. 이것도 심리적 마지노선이 5%였으나 지금 5.172%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3.792%에 비하면 36.4%가 올라간 거고요. 5월 29일 현재 5.127%, 5%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은 2년물은 통화정책금리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결국은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는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를 한번 올린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린다예요. 게다가 연방정부의 행정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니까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실질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4거래일 연속 빠지다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입니다. 0.45% 올랐고요. 59.51이 올라서 13,271.32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는 0.4% 올랐고요. 이게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17.38이 올랐고요. 4,337.44로 마감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다우산업지수는 0.13% 올랐습니다. 43.04가 올라서 34,000은 회복했습니다. 34,006.88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동안은 나홀로 호황이라고 했는데 현재 말입니다. 4대 악재를 만나서 시장이 주춤주춤하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다. 여기에 월가의 투자의 대가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여기에다가 학자들까지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거품이 빠진다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결국은 말입니다. 어느 거든지 예, 이자 앞에 장사 없다예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결국 그것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침체를 가져올 텐데 그 깊이가 어디까지일까가 핵심 관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지금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요.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을 살얼음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4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약간 반등하는 기미는 보였으나 이게 반등하겠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보거든요. 당연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중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저는 살얼음판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요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먼저 보고요.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시장의 어떤 불안감, 그런 깊이, 그런 게 굉장히 무섭다는 뜻이에요. 저는 불황의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시장의 위협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 참 무섭죠. 저는 그렇게 오늘 인식하고 싶습니다.